안녕하세요.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매일헌법.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어서 그런가요? 잘하십니다. 정말 오늘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 있지 마세요. 멈춘 사람은 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멈추는데 쓰러지는 건 돼도 넘어진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한 발 전진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랑 함께 한다면 다음날도 바탕을 짚고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내딛는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 높은 산이라도 그 목적이 다다라는 목적이 있는 그 장소까지 여러분은 함께 갈 수 있어요. 정말 전진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인형쌤과 함께 같이 가요. 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5조, 직업의 자유. 자, 헌정사 문제에서는 항상 단골이었죠. 단골. 이거 5차 때, 30하국 때 이거 개헌하면서 처음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온 거예요. 또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많이 나오죠. 기본권 주체는 직업의 자유는 국민,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고, 다만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이런 말 써요. 제한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누린다. 제한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참 특이하지만 요거는 암기는 잘 하셔야 돼요. 자, 직업이요. 당연히 주체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단체. 직업 되죠. 단체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요즘에 나올 만해요. 맨날 이것만 하셔갖고 이것만 하시고 이건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단체도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인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국민,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또 직업의 자유, 요거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계속적인 경제적 활동이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경제되니까 유상이어야 되고 계속적이니까 업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일시죠. 무상. 그건 10조로 가셔야죠. 일반적 행동자유권. 거기에 공공무해성은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판례 입장이다. 판례 입장이 꼭 기억하셔야죠. 이것들. 그러면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에는 단계 이론에 따라 이런 얘기하죠. 행사 방법, 그 다음에 주관적 사유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가장 강력한 제한, 그 다음 제일 약한 제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이제 주관적 사유는 시험, 자격증, 이런 거, 학원, 업 같은 걸 얘기하고, 행사방법, 뭐 여러분 아마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LPG 충전소 대덕 연구단지에서 제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이건 행사방법에 관한 제한. 다만 이제 피해 정도가 뭐 좀 침해 정도가 피해 정도가 객관적 사유에 못지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방법은 행사 방법에 관한 제한이었어요. 자, 경비업, 시설 경비업, 그러면 객관적 사유에 관한 직업을 제한하는 방법이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심각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 제한의 강도는 세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비례 원칙을 엄격하게 쓴다. 비례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조금 더 비례 원칙을 엄격히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단계 이론 많이 암기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잘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전제로 직업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해결이 좀 쉽지 않을까요? 바로 갈게요. 옳지 않은 거.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소득 활동. 맞지요? 근데 공공에 무리한 것을 의미하므로 요게 붙으면 안 되죠.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데요. 따라서 성매매, 사행성, 뭐 이런 것들, 뭐 빠찡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환전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업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제한은 좀 받으셔야죠.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일단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고, 자,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자,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죠. 이거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헌재 표현이라고 그랬죠. 헌재만의 표현. 제한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관련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제한된다. 그러면 관련된 기본권이다. 관련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관련됐으니까 침해인지 침해가 아닌지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는 관련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침해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선다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침해가 아니다. 근데 얘는 제한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침해된 경우도 있고 침해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검토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침해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한된 거고요. 침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거예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걸 물어요. 그래서 제한은 맞지만 침해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법인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되는데 직업의 자유도 법인에게 인정된다. 법인도. 요즘에 요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뭐 외국인만 주구장창 나갈 건 아니잖아요. 3번 직업 수행의 자유, 수행의 자유요. 행사의 자유, 행사의 자유와 같은 말이죠. 행사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 이거 선택의 자유, 선택 결정의 자유, 선택 결정의 자유 같은 말이에요. 자, 요게 더 침해 정도가 센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엄격히 심사하고 저희는 완화해서 심사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자, 일단은 비교적 넓은, 왜? 쟤는 행사방법 침해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 자, 4번 볼게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 동안,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결론까지 다 안 나오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한된다. 관련된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침해인지 침해가 아닌지 살펴야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먼저 이걸 먼저 보고. 맞아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형이 확정된 날부터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기간까지, 자 10년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체육시설 운영을 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는 건 법률상은 주관적 요건. 오케이. 학원이잖아. 학원 등이니까. 관련 기관, 아동 관련 기관 체육시설 학원이나 또는 학교잖아요. 교원이잖아요. 등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격증이잖아요. 아니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사유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된다. 심지어 결론은요. 10년 기간 동안 하고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10년 내라는 말이 나와요. 10년 내라는 것은 10년 내에서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10년 기간 동안 그러면 오로지 10년만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다? 너무 과도하다. 여러 가지 행위 태양이나 반성의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일률적으로만 결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침해한다. 만약에 10년 내,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세요. 관련된 기본권이니까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검토해야죠. 이 판례는 결론은 침해한다 였어요. 근데 침해를 위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5번 당사자 능력이나 자격 상관없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만. 왜? 객관적 사유는 가장 강력한 제한이니까 이 강력한 방법을 쓸 때는 마지막 방법일 때,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거나 이걸로 밖에 안 될 때,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경우니까 그렇게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간단한 문제였지만 나머지 지문들은 굉장히 중요했네요.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일주일을 시작하고 벌써 중간에 왔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매일 헌법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인영 선생님 이제 물러갈게요.